11월 2일 목요일 증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미 FOMC 기준금리 동결 속에 이 비둘기파적인 회의 결과 등의 이 투심이 개선되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급등 마감을 하였죠. 코스피는 1.81%, 코스닥은 무려 4.55% 급등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과정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언급했고,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의 발언 수위가 과거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당초 기대했던 매파적인 유지보다는 비둘기파적인 것으로 해석하였고, 사실상 금리 인상이 종료된 것이라는 평가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뉴욕 증시도 또 한번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시장의 상승 섹터, 상승 업종을 보게 되면 미국의 긴축 종료 기대감 속에 이 AMD 칩 매출 긍정 전망, 반도체 대표주, 반도체 재료 부품 장비, 시스템 반도체 HBM, PCB 등 이런 섹터들이 상승하였고, 미국 긴축 종료 기대감, 그리고 테슬라 주가 상승 등의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섹터가 상승하였습니다. 아울러 미 하원에서 중국산 드론 정부 구매 금지 법안 제출 예정 소식 등의 이 드론 테마가 상승했고, SKT가 화성국제 테마파크의 허브 구축 소식, 또 중국의 첫 에어택시 시험 비행 성공 소식 등의 UAM 섹터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아이폰 디스플레이 출하량 이런 호조가 된다는 출하량 호자 전망 속에 이 디스플레이 업계 4분기 최대 실적 전망, 아이폰 OLED, 그렇죠. 이런 섹터들이 상승을 하였고, 다음으로는 자동화 설비 침투율 상승에 산업용 로봇 시장 성장 가속화 전망 등의 로봇 섹터가 또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10월 글로벌 생산 판매 강한 회복 기록 등의 자동차 대표주, 자동차 부품 테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가 200달러 선 회복 등의 2차 전지, 전기차들이 강세의 모습을 보였죠. 오늘은 반도체, IT 반도체, 2차 전지, 그동안 지수 하락과 함께 급락이 나왔던 이런 성장주 섹터들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온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서도 오늘 시장을 상승을 이끈 것은 모처럼 만에 외국인이 1,400억, 그리고 기관도 2,700억, 모처럼 만에 양매수가 코스피에서 나왔고,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2,800억, 기관이 1,900억이 나오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지수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로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 메이저인 외국인과 기관의 이런 수급은 항상 우리가 계속해서 장중에라도 추정치라도 체크를 꼭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나스닥 일봉 차트 먼저 보게 되면은 5일 평선을 화요일 날 이렇게 빨간 5일 평선을 한번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1.64%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 이제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 평선상으로 봤을 때 요 파란 21일 평선을 돌파를 하느냐, 그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죠. 5일 평선을 돌파를 1차적으로 한 상황이고, 2차적으로는 이제 21일 평선이라는 매우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거의 한 달 평균 이평선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영업일수가 물론 20일 하고도 22일, 23일 주말 빼고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보통 21일 이평선 하면은 우리가 한 달 정도의 평균 가격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밤 이 파란 21일 이평선을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저항이 되느냐, 그 테스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9시 51분인데 나스닥 선물이 1.27%, 그리고 S&P 선물도 0.88%, 1%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 지금 나스닥 일봉 차트 21일 평선하고 어제 종가하고 이렇게 벌어진 차이를 보면은 한 1% 위에, 어제 종가에서 1% 위에 21일 평선이 이렇게 우하향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 선물 지수가 그대로 정규 시장에 유사한 상승폭만큼 시초가가 만들어진다면은 갭 상승을 띄면서 요 21일 평선을 뛰어넘느냐, 아니면
21이평선을 머리를 맞고 밀리느냐. 어찌됐든 21이평선은 한 번은 터치해 줄 만큼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일 장이 마감하고 뉴욕 증시가 마감하고 요 21이평선을 돌파를 했는지 또는 머리를 맞고 저항이 되고 있는 상황인지 그것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추세대 안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요 추세대 안에서 주가가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그리고 다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인데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 이평선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존과 다른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기존과 다른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에서 어떤 흐름이 나왔고 지금도 그러한 흐름이 같이 나와줄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주가가 하락하고 21이평선을 강하게 돌파를 해줬죠. 그렇죠? 여기서도 21이평선을 하락하고 이탈하고 21이평선을 돌파를 해줬죠. 그래서 여기도 21이평선을 돌파, 여기도 21이평선을 돌파한 이후에는 추세 상단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요번에도 올랐을 때 요 21이평선을 돌파를 해줘야지 21이평선 돌파하지 못하고 밀려버린다면은 기존의 움직임과는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매수세의 힘이 약한 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 이 나스닥 같은 경우 요 21이평선을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뭐 내일이라도 돌파가 나오는지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이 기존의 움직임에서는 돌파를 했기 때문에 요번에도 돌파가 당연히 나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나왔을 때는 매도세가 또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돌파하지 못하는 그러한 매도세. 그렇죠? 그래서 항상 과거와 어떠한 모습으로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그에 따른 이 차트 속에서 매매 주체자들의 심리를 계속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코스피 지수로 돌아와서 코스피 지수의 오늘 특징적인 부분은 갭상승을 만들면서 여기 빈 허공이죠. 요걸 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날 10월 26일 날 요 캔들 좀 차트를 키워볼까요? 요 캔들이 나왔을 때 시초가가 마이너스 1.58%로 시작했죠. 개파락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요 빈 공간은 이제 거래가 없었죠. 시초가가 이렇게 떨어져서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이 갭은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매물이 이 순간만큼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이 갭을 메우는 것은 항상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다. 쉽게 이 갭을 메우는 상승, 또 하락했을 때는 상승 갭도 쉽게 메우고 하락 갭도 쉽게 메우는 갭의 속성이잖아요.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매물이 없다. 매물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공간은 쉽게 메워진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갭을 메우는 상승폭이 2.19%까지 오늘 고점이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갭을 메우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갭을 이렇게 메우고 나서 이제는 주가의 흐름이 이제는 중요한 모습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나스닥을 봤을 때 21이평선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조금 전에 분석을 했었는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나스닥의 움직임 여하에 따라서 그렇죠. 이제 요 고점 때 저점을 만들었던 요 라인 지금 요것이 이제는 이렇게 저항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요거 돌파 여부를 1차적으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는 21이평선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단에는 5일이평선을 지금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변화를 주었고
5일이평선을 지지가 나오는지를 하단 라인으로 보고 상단은 이젠 21이평선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구간대로 넘어가는 것이 현재 주가의 위치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하락한다면 5일이평선을 빨간 5일이평선을 지지를 해주는지, 그리고 상승이 나온다면 파란 21이평선 저항을 돌파가 나오는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이 구간 안에서 우리가 대응을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5일이평선을 회복하지 못했는데 오늘의 갭 상승 그리고 4.5% 상승으로 5일이평선을 그대로 갭으로 돌파를 나오고 이젠 머리 위에 21이평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하단은 5일이평선을 두고 이런 구간대를 이제 하단과 저항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처럼 코스닥도 요 갭을, 그렇죠? 요 개파락했던 갭을 다 메우는 오늘의 상승폭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갭이 있는 구간대에서는 그 갭을 메울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두면서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이제 하단 5일이평선, 상단은 21이평선 저항 이렇게 보면서 대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에서 우리가 기존과 다른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는데 이것은 꼭 주가지수뿐만이 아닙니다. 이거 주가지수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지만 종목에도 분명히 기존과 다른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얼마만큼 중요하게 그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오늘 거기에 초점을 둬서 이 차트를 함께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